인디언 캠프 어니스트 해밍웨이. 안녕하세요. 당신의 오디오 서재 낭독하는 밤입니다. 오늘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 인디언 캠프를 함께합니다. 한 소년과 그의 아버지가 맞닥뜨리는 삶과 죽음의 순간, 해밍웨이 특유의 담백한 문장으로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숫가에는 또 다른 노젓는 배가 올려져 있었고 두 인디언이 기다리고 있었다. 닉과 그의 아버지는 배의 선미에 올라탔다. 인디언들은 배를 밀어내며 그중 한 명이 노를 젓기 위해 올라탔다. 조지 삼촌은 캠프 배의 선미에 앉았다. 젊은 인디언이 캠프 배를 밀어내고 조지 삼촌을 태운 채 노를 젓기 시작했다. 두 배는 어둠 속에서 출발했다. 안개 속에서 닉은 앞서가는 다른 배의 노젓는 소리를 들었다. 인디언들은 빠르고 짧은 노질로 배를 저었고 닉은 아버지의 팔에 몸을 맡긴 채 뒤로 기대었다. 물 위는 차가웠다. 그들을 태운 인디언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다른 배는 안개 속에서 계속 더 앞으로 나아갔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닉이 물었다. 인디언 캠프로 가는 거란다. 한 인디언 여자가 아주 아프대. 아, 닉이 답했다. 망 건너편에서 다른 배가 호숫가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지 삼촌은 어둠 속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젊은 인디언은 배를 물가에서 육지 쪽으로 끌어올렸다. 조지 삼촌은 두 인디언 모두에게 시가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등불을 든 젊은 인디언을 따라 이슬로 흠뻑 젖은 초원을 지나 걸어 올라갔다. 이어 숲으로 들어가 언덕 속으로 이어지는 벌목 도로로 나갔다. 양쪽 나무가 베어져 길은 훨씬 밝았다. 젊은 인디언이 잠시 멈춰 등불을 껐고 그들은 길을 따라 걸었다. 구비를 돌아서자 개 한 마리가 짖으며 나왔다. 더 많은 개들이 그들에게 달려 나왔지만 두 인디언이 개들을 오두막으로 돌려보냈다. 길 가장 가까운 오두막의 창문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고 노부인이 등불을 들고 문간에 서 있었다. 오두막 안쪽 나무 침대에는 젊은 인디언 여성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이틀 동안 아기를 낳으려 애쓰고 있었고 캠프의 모든 노부인들이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다. 남자들은 그녀가 내는 소리에서 벗어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어둠 속 길로 나섰다. 닉과 두 인디언이 아버지와 조지 삼촌을 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아래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는 이불 속에서 몸이 매우 컸고 머리는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위쪽 침대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다. 그는 사흘 전 도끼로 발을 심하게 다쳤다.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방 안은 냄새가 심했다. 닉의 아버지는 스토브에 물을 올리라고 지시했고 물이 데워지는 동안 닉에게 말을 걸었다. 이 여성은 곧 아기를 낳을 거란다, 닉. 알아요. 닉이 대답했다. 너는 몰라. 내 말 들어봐. 그녀가 겪고 있는 건 진통이라고 해. 아기는 태어나고 싶어 하고 그녀도 아기가 태어나길 원하지. 그녀의 모든 근육이
아기를 낳으려고 움직이고 있어.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 바로 그 증거란다. 알겠어요. 닉이 대답했다. 바로 그때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저 여자 소리 지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약 같은 거 줄 수 없어요? 닉이 물었다. 안 돼. 마취제가 없거든. 아버지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난 들리지 않는다. 윗 침상에 있던 남편이 몸을 돌려 벽 쪽으로 바짝 붙었다. 부엌에 있던 여자가 물이 끓었다고 손짓했다. 닉의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큰 주전자 속 물의 절반가량을 대야에 부었다. 그리고 주전자에 남은 물에는 손수건에서 꺼낸 몇 가지 물건을 넣었다. 이것들은 끓여야 해. 그리고 캠프에서 가져온 비누로 뜨거운 물이 잠긴 대야에서 손을 씻기 시작했다. 닉은 아버지가 두 손을 꼼꼼하게 비누로 문지르며 씻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주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손을 씻으면서 말했다. 있잖니, 닉. 아기는 머리부터 나오는 게 정상인데 가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되지. 어쩌면 이 여자를 수술해야 할지도 몰라.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손 씻기에 만족한 그는 안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조지, 저 이불 좀 젖혀줄래? 난 손대고 싶지 않아. 수술이 시작되자 조지 삼촌과 3명의 인디언 남자가 여자를 꽉 붙잡았다. 그 여자는 조지 삼촌의 팔을 물었고 조지 삼촌은 빌어먹을 인디언년 이라고 욕했다. 그 모습을 보곤 그를 노저 데려왔던 젊은 인디언이 웃었다. 닉은 아버지를 위해 대야를 들었다. 그 모든 과정은 오래 걸렸다. 아버지는 아기를 들어올려 숨을 쉬게 하려고 엉덩이를 두드린 뒤 늙은 여자에게 건넸다. 봐라, 아들이야. 닉, 수습 의사가 된 기분이 어때? 괜찮아요. 닉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렸다. 좋아, 이제 끝났군. 아버지는 무언가를 대야에 넣었다. 닉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이제 봉합을 해야 한다. 보고 싶으면 보고 아니면 안 봐도 돼. 절개 부위를 꿰맬 거야. 닉은 끝까지 보지 않았다. 그의 호기심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을 끝내고 일어났다. 조지 삼촌과 3명의 인디언 남자들도 따라 일어났다. 닉은 세숫대야를 부엌으로 옮겼다. 조지 삼촌은 자기 팔을 바라보았고 젊은 인디언은 아까 일이 생각난 듯 웃었다. 거기에 과산화수소를 바르게 해, 조지. 의사가 말했다. 그는 인디언 여인에게 몸을 숙였다. 그녀는 이제 조용했고 눈을 감고 있었다. 매우 창백했다.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아침에 다시 올게. 의사가 일어나며 말했다. 정오까지 세인트 이그나스에서 간호사가 올 거야.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올 거고. 그는 마치 축구 경기 후 라커룸에서 흥분에 수다를 떠는 선수들처럼 들떠 있었다. 이건 의학저널에 실을만 하군. 조지, 칼 하나로 제왕절개를 하고 9피트에 가는 낚싯줄로 꿰맸다네.
조지 삼촌은 벽에 기대서서 자기 팔을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그가 말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도 봐야겠군. 이런 일에서는 보통 그들이 가장 고생하니까. 의사가 말했다. 그가 꽤 조용히 견뎌낸 걸 보니 감탄스럽네. 그는 인디언의 머리에서 담요를 젖혔다. 손이 젖어서 나왔다. 한 손에 램프를 들고 아래 침대 가장자리에 올라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인디언은 얼굴을 벽 쪽으로 하고 누워 있었다. 목은 귀에서 귀까지 잘려 있었고 피가 흘러 몸이 늘어진 침대 아래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머리는 왼팔 위에 놓여 있었고 날이 위로 향한 면도칼이 담요 위에 놓여 있었다. 닉을 여기서 데리고 나가게, 조지.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 닉은 부엌문에 서 있었고 아버지가 한 손에 램프를 들고 인디언의 머리를 젖히는 모습을 잘 보고 있었다. 그들이 벌목길을 따라 호수 쪽으로 걸어갈 때 날은 막 밝기 시작했다. 데리고 와서 정말 미안하구나, 니키. 아버지가 말했다. 모든 수술 후의 흥분은 사라진 상태였다. 너에게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여주게 되어 미안하다. 여자들은 항상 아기를 낳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닉이 물었다. 아니, 이번 일은 매우 예외적이었어.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요? 모르겠구나, 닉. 그는 견디지 못했나 봐. 많은 남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나요, 아버지? 별로 많지 않단다, 닉. 그럼 여자들은요? 거의 없어. 정말요? 가끔은 있지. 아빠, 조지 삼촌은 어디로 가셨어요? 곧 나타나실 거야. 죽는 건 어렵나요? 아니, 꽤 쉽다고 생각해, 닉. 모든 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그들은 배에 앉았다. 닉은 선미에 있었고 아버지는 노를 저었다. 해가 언덕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농어 한 마리가 뛰어올라 물에 원을 그렸다. 닉은 손을 물에 담가 보았다. 아침의 날카로운 차가움 속에서도 물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른 아침 아버지가 노를 젓는 보트 뒷자리에 앉아 그는 자신이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지금까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인디언 캠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